안녕하세요, 박대표입니다. 여러분, 두산 에너빌리티 갖고 계신 분들 혹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급락이 나왔었는데 51,100원인가요? 장중에 확 빠졌다가 반등이 다시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물량이 털리신 분이 많다 그럽니다. 실제로 그런 기사도 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개인분들이 올 초에 원전이 올라가니까 신용이나 담보대출을 많이 했습니다. 원전, 특히 두산에 베팅을 많이 했죠. 근데 한둘 달 정도 행보를 하다가 갑자기 빠져버리니까 고를 판다 그러죠. 물량이 털릴 수밖에 없습니다. 털리신 분도 계실 텐데 두산 그럼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살짝 불안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행보 구간이 이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급락이 나왔다가 반등이 나와서 다시 올라오긴 했습니다. 또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물론 반대로 급등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두산은 대응의 영역입니다. 위아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있어요. 고점에서 이렇게 흔드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급등 급락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 수급적인 측면을 좀 보면은 최근에 뭐 외국인들이나 기관들, 특히 외국인들 뭐 큰 변동은 없습니다. 행보 구간이 이어지면서 외국인의 매수 단계가 바뀌었는데 저가 매수, 구간 매수, 근저보가, 시장가, 저가 매수 단계입니다. 그냥 밑에서 떨어지는 매물만 받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가 된 건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신용이나 담보대출입니다. 전체 시장에서도 많이 늘어나긴 했는데 특히 원전, 두산 에너빌리티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부분들 변동성 확대의 원인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많이 줄긴 했는데 대차 살짝 다시 늘어나는 분위기죠. 이 공매도 영향도 무시 못합니다. 공매도가 개입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최근에 보시면 외국인들의 수급은 매수가 1단계다. 저가 매수 단계입니다. 두 번째, 이 신용융자와 담보대출이 많이 늘어났다는 부분, 이게 부담이 되고, 세 번째 공매도였다가 환매수 스키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 미리 대비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가 나왔는데 잠깐 체크해 보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인 차트적인 부분, 그 다음에 대응 전략 리포트 순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두산 에너빌리티 보시면은요, 최근에 한번 급등락이 나왔었는데 오늘 아침엔 글쎄요, 뭐 살짝 강보합 정도? 최근 이슈 합작에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두산 관련해서 그 얘기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한성 쇼크가 있었죠. 웨스팅하우스가 계약을 했는데 빈껍데기 계약이다. 미국, 유럽 진출 안 한다. 근데 거기다가 합작회사 리스크를 전부 다 한수원에 떠넘기면서 무산됐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은 웨스팅하우스는 거의 뭐 사기치는 수준이라고 봐야 되겠죠? 웨스팅하우스 이름만 들어도 짜증이 납니다. 이게 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가 여러분 원전을 만들긴 만드는데 파운드리라 그러죠. 원천 기술이 없습니다. 설계하는 기술이 별로 없어요. 반도체랑 비슷합니다. 워낙 고난이도기 때문에 설계 따로 만드는 거 따로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뭐라 그러냐면 두산 에너빌리티를 원전계의 TSMC라 그럽니다. TSMC가 바로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반도체 파운드리를 잘하는 기업. 그래서 웨스팅하우스가 설계 기술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원천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로얄티도 빼먹고 마음대로 미국하고 유럽도 진출하지 마라. 합작회사까지 무산됐다는 거 악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빅테크와 SMR 협력, 이거는 뭐 아마존과 협력했다는 얘기인데 빅테크 쪽에서 SMR에 베팅하는 이유가 있죠. 바로 AI 데이터 센터 때문입니다. AI 칩 자체도 전기를 많이 먹고 데이터 센터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SMR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도 20년 전에 이미 베팅을 했다 그러죠. 22년 22% 폭발 성장, 테라파워를 세워서 자금도 유치했습니다. SMR이 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되냐면은 여기 보시면은요, SMR은 대형 원전 대비 건설 비용이 작습니다. 방사능 리스크가 없고 내륙에도 건설이 가능해요. 바로 이런 큰 장점 때문에 북미 지역에다가 데이터 센터 옆에다가 SMR을 짓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건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형 원전보다 SMR이.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보면 SMR로 돈이 몰리고 있다. 빌 게이츠가 9천억 원을 유치했습니다. 테라파워, 울트만이 6콜라 6천억 확보했고 빅테크 CEO들이 훨씬 더 잘 알고 있는 거죠. 지금의 전력망으로는 데이터 센터를 감당 못한다는 겁니다. 2030년 정도 되잖아요. 전 세계 AI 데이터 센터가 먹는 전력량이 우리나라의 1.7배가 됩니다. 우리나라도 전기 굉장히 많이 쓰는 나라인데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국에서 원전 사고 이후 46년 전에
원전을 지어달라 아예 한국 보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합작해서 설립하려 그랬는데 무산이 됐다는 거. 이런 악재가 또 나왔다는 거. 미국의 탈탈원전이죠. 신원전 25년에 300기를 짓겠다. 미국의 설계 기술은 뛰어난데 팹리스 기어설, 파운드리가 별로 없다는 거. 두산과 많은 합작이 있을 거로 예상되는 부분인데 첫 단추부터 꼬이기 시작했죠. 근데 두산이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수주 문제, 터졌는데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거, 돈이 없다는 거. 시설 투자를 해야 되는데 돈이 별로 없어요. 밖에 집은 담보로 2조 가까이 대출을 했고 채권 발행이 있었죠. 800억, 추가 700억 발행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잠복 악재지만 이게 터지는 순간 주가가 한번 휘청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합작, 조인트 벤처가 무산됐죠. 리스팅하우스 리스크를 떠넘기려고 그러다가 그 다음에 미국의 빅테크 아마존과 협업을 하기로 합니다. SMR 때문에. 세 번째, 빌 게이츠가 2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했고 투자를 했죠. SMR, AI 데이터 센터의 확실한 전력원입니다.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빅테크 CEO들이 SMR에다 베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25년 동안 원전을 300기를 짓겠다. 어차피 한국이 지어줄 거로 예상되는 부분이고요. 합작. 그리고 한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유동성 문제. 지금은 이게 수면 아래 있지만 주가 꺾일 때 터지게 되면 폭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SMR이나 가스터빈 수주가 폭발하고 있는데 문제는 돈이 없다는 거, 투자할 돈이 없다는 부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잠복 악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 여러분 감안하셔야 됩니다. 일단 차트가 살짝 아슬아슬합니다. 한번 급락이 나왔었고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이런 모습이 나왔다는 거는 살짝 불안합니다. 물론 페이크 기간에 여기는 속임수를 쓰는 걸 수도 있는데 페이크를 뺐다가 다시 올라오긴 했는데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고 반대로 급등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위아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봉으로 보면 장대 양봉이 연속으로 6개가 나왔죠. 이거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번에 올라오면서 조정단 조정이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급등락이 나오는 겁니다. 물량을 털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외국인들이 매수 단계 1단계인데 개인의 신용융자와 담보대출, 레버리지가 들어갔고 공매도했다가 숏커버, 스키즈가 들어왔습니다. 이 스키즈가 들어오면 주가가 휘청이게 되는데요. 급등락합니다. 에코프로 보시면 2023년에 주가가 급등했다가 급락한 적이 있습니다. 확 빠졌다 확 내려오죠. 확 올라갔다 내려오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거 왜 그러냐면 기관의 외국인들이 공매도했다가 헛매수를 했는데 주식이 의외로 올라가 버리니까 스키즈를 바꿨습니다. 주식이 무려 300%나 올랐다가 급락해버립니다. 스키즈가 나오면 바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이번 51,100원 찍었을 때도 바로 그 영향입니다. 급등 급락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 월봉 보시면은 밑에 매집 기간이 나오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매집했습니다. 4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먼저 쭉 뺐다가 한번 들어 올리고 다시 쉬었다 다시 올렸습니다. 문제는 올해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죠. 매집 기간이 한 4년 가까이 되는데 7배, 8배? 많이 오른 건 맞는데 사실은 주식은 매집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수익률은 상회에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많이 올랐는데 물론 더 갈 수도 있고 하지만 단기적으로 많이 부담이 됩니다. 이제 주가가 살짝 브레이크가 걸리는 모습이죠. 그럼 여기서 매수매도 판단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관과 외국인들의 기술적 신호와 패턴을 포착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거래량이나 거래대금 그 외 여러 가지 지표들을 통해서 그들이 움직이는 걸 미리 포착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개인들처럼 100주, 200주 뭐 이렇게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000주, 2000주? 매집에도 단계가 있고 매도에도 단계가 있고 그 단계가 바뀔 때마다 이게 바뀌게 됩니다. 이거를 먼저 캐치해서 대응 전략을 세워놓으면 됩니다. 기술적 신호와 패턴에 따른 대응 전략입니다. 두산 에너비리티 매매 전략 안에 시나리오와 타점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호를 포착하고 패턴을 분석하는 방법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노하우가 들어가 있고 시나리오가 들어가 있습니다. 010-3158-8575 두산하고 알르보네심 리포터를 보내드립니다. 대응 전략 리포트고요. 그리고 텔레그램 방도 있습니다. 실시간 대응방, 공부방이라고 이름을 줬는데 두산 관련 속보라든지 이슈, 차트 분석, 매매 사인, 그 다음에 주식 공부도 하는 방입니다. 말 그대로 구독자분들을 위한 방이신데 구독하고 문자 승인 보내시면 방에 입장시켜드립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텔레그램 방과 리포트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에 두산이 갑자기 급등락했었죠. 그래서 문자 신호로 타점을 달아는 신호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게 편하다는 분이 많으셔갖고 제가 두산을 특별히 예전에 제가 LS 일렉트릭을 매매할 때 보냈던 문자 신호거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사유 이렇게 문자 신호로 드리려고 그러니까 혹시 타점을 SMS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두산이라 보내시면 이렇게 타점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매도 텔레그램 방과 문자 신호 리포트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최근에 시장 분위기가 바뀌는 건 느끼시죠? 테마라든지 화두가 바뀌고 있습니다. 금리나 9월 연준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습니다. 9월 16, 17일 날 열리게 되는데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3주 남았나요? 금리를 만약에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조선, 방산, 원전 지금까지 잘 끌어왔는데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수혜를 보는 섹터는 따로 있습니다. IT와 바이오, 중소형주입니다. 여러분. 자금 부담이 큰 기업들, R&D 투자가 많은 기업들, 이자 부담이 큰 기업들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봅니다. 최근에 미국에 100조짜리 헤지펀드가 들어와서 5천억을 베팅했는데 여기에 조방어는 없었다는 거. 지금 미리 대비하셔야 됩니다. 3주 남았는데 막상 그때 가면 늦어요. 여러분. 업종별 섹터별 분석과 최대 수혜 업종, 핵심 중소형주, 그 다음에 탑픽 10종목도 넣어놨습니다. 시나리오와 타점까지. 아무보다 먼저 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010-3158-8575 금리라고 보내주시면 박 대표가 리포트를 보내드립니다. 과연 수혜주가 어떤 게 될지 박 대표가 미리 정리해놨습니다. 제가 PB, 펀드 매니저 오래 하면서 만들어놓은 인맥에 따라서 PB들, 매니저들, 애널리스트, 외국계 증권사, 운용사 직원들을 통해서 과연 기관과 외국인들은 지금 어떤 종목을 담고 있는지 핵심 중소형주 탑픽 10종목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리라 보내시면 리포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비티 먼저 대응 전략, 두산화가 R로 보내시면 기술적 신호 패턴에 따른 시나리오와 타점에 대한 리포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 구독하신 분들 승인 문자 보내시면 공부방에 입장시켜드리고요. 세 번째, 두산이라 보내시면 문자 신호 SMS로 타점을 정확하게 공유해드립니다. 모든 무료 서비스는 010-3158-857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안 들어온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를 보내시면 요청하신 자료를 그쪽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뭐 금리 리포트라든지 종목 리포트들. 이 두산 같은 종목들은 여러분 기관 외국인 비중이 큰 종목입니다. 과연 그들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지 다행히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그게 이 기술적 신호와 패턴을 미리 포착하는 겁니다. 이거는 속일 수가 없거든요. 호가나 이런 건 장난질을 칠 수 있는데 이건 절대 안 돼요. 이거를 통해서 그들의 매집의 단계가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매도 단계도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매집의 단계는 저가 매수, 구간 매수, 근저고가, 시장가입니다. 지금 여기라 그랬잖아요. 3단계 정도 가잖아요.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3, 4단계 사이에 중간에 팔고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시장가로 가잖아요. 이때 불꽃놀이 한 다음에 그냥 찍고 빠져버립니다. 에코프로처럼 순간적으로 급락해버려요. 큰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물량이 기관 물량보다는 적지 않습니까? 그죠? 3, 4단계 중간에 팔아야 돼요. 그때 이 신호와 패턴은 바뀌는 걸 알아야 됩니다. 3단계에서 4단계로 넘어가는 건지 아닌지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매도도 마찬가지죠. 이 신호와 패턴을 포착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리포트를 만들었고 제가 시나리오와 타점도 다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방 입장하시면 이런 내용이 실시간으로 공유가 되고요. 그리고 문자 신호 두산이라 보내시면 타점 정확하게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봤을 때 여러분 이렇게 주봉으로 봤을 때 보이십니까 여러분? 좋은 건 알겠는데 장대 연봉 연속으로 6개가 나왔어요. 이 큰 대형주가. 그죠?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표가 있는데요. 제가 가끔씩 보는 지표인데 여러분들 이거 혹시 보시나 모르겠는데요. 시가총액 상위입니다. 현대차랑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최근에. 현차가 얼마냐면 시총이 44조입니다. 두산이 좀 빠지긴 했는데 아직도 40조예요. 시총이 그러면 10%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이런 거 있잖아요. 두산 한번 볼까요? 현대차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현대차가 얼마냐면 분기 매출이 40조가 넘습니다. 영업이익이 3조, 4조 가까이 돼요. 두산은 분기 매출이 4조, 영업이익만큼 나죠. 현대차에. 영업이익은 2천억, 1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고평가액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차랑 비교해 봤을 때 매출액과 이익에서 10배에서 30배가 차이가 납니다. 그죠? 근데 시총이 10%밖에 차이가 안 난다? 고평가, 밸류에이션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게 현대차가 싸다? 비싸다? 글쎄요. 현대차가 싼 것 같진 않거든요. 두산이 비싸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바로 이런 부분들. 이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시총에서 10%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매출액과 영업이익 10배, 30배가 차이 난다. 아무리 주식이 여러분 물론 수치만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투자 심리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투자 심리 두 개 아닙니까? 피오와 포모입니다. 공포와 기대감. 이거 뭐죠? 포모입니다. 포모인데 심하죠. 실적이나 펀더멘탈에 비해서 많이 같다는 거고. 그럼 지금 어떤 국면일까요? 여기는 포모였습니다. 이건 뭐죠? 지금 살짝 아슬아슬합니다. 포모에서 피어로 갈 수도 있어요. 한번 피어가 나왔죠. 여기서 겁납니다. 그냥 괜히 떨렸잖아요. 이런 심리에 쫓겨서 물량을 던지거나 추격 매수하거나 그러지 않으려면은 정확한 기술적 신호와 패턴을 알아야 됩니다. 진짜로 얘네들이 던지는 건지 아닌지. 페이크라고 그러죠. 가짜 속임수, 꼼수. 당하지 않으려면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겁니다. 박 대표의 대응 전략 리포트와 공부방, 대응방, 텔레그램방 둘 다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문자 신호 원하시는 분들 두산이라 보내시면 타점 정확하게 공유해 드립니다. 아울러서 시장이 변화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대응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는 그 문제는 금리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미리 대응하셔야 돼요. 내릴지 말지 궁금해할 때 그때 스마트 머니가 들어갑니다. 결정이 되면 그 순간 이미 주가는 올라 있어요. 금리 수혜주들은.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금리 수혜주들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편안하게 현금 있으신 분들이나 주식 매도하신 분들은 미리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조방원이 갈 수도 있지만 7월달부터 기관들은 조방원을 좀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많이 올랐고 아까 제가 현대차랑 비교했죠. 그리고 베팅하는 섹터들이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죠. IT, 바이오, 중소형주. 근데 아무 종목이나 사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실적이 백업되는 종목들, 신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 그런 종목들이 여기 망라되어 있습니다. 박 대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구독하신 분들 여러분 문자 승인 보내신 분들은 자동으로 다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따로 원하시는 분들은 금리라 보내시면 리포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박 대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